은퇴 이후 단타로 존업하려면 꼭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료 분석, 두 번째 원칙은 차트 패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승한 종목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파이넴텍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파이넴텍과 함께 애플에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이넴텍이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설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애플 폴더블 관련 대장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S급 재료는 말 그대로 1등 재료이고요. A급 재료는 2등 재료, B급 재료는 3등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S급, A급, B급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재료 자체가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재료인지 새롭게 나온 재료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A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보다 S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Z 플립이나 Z 폴드처럼 삼성 폴더블 관련해서 재료가 엮였다면 A급 재료를 보는 게 맞지만 애플이라는 미국 최고의 기업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 재료 자체는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끌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S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 분석을 마쳤으니까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을 분석해 보자면 약 5천억 이상 돈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뜻이고 폴더블 아이폰이라는 그 재료 자체가 S급 재료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팽이형 캔들 이후에 주가가 수직성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하루 쉬고 나서 다시 양음량을 만듭니다. 이거 자체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또 5일선을 기준으로 고가를 돌파시키는 팽이형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S급 재료는 상승 5파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동을 카운트해봤을 때 이제 상승 1파 구간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타 스크래핑 관점에서 내일 시가갭이 떴을 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 1파가 이미 길게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평선 기준으로 주가가 눌릴 때 박스권 형성을 확인하고 나서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매수해서 상승 3파가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타점이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료랑 차트 분석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자면 일단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의 Z 플립이나 Z 폴더와 관련된 재료였다면 우리가 S급 재료라고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재료에 속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S급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대표적인 급등주 패턴이 강한 형태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상승 일파 구간이 길게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선 주가가 눌릴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풍력, 원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SMR 밸류체인에 진입을 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영국 해상풍력 단지에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재료들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파이넴텍과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해서 등급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조 부품이 무엇인지, 캐나다 SMR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영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 애널리스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같이 수익을 빠르게 실현해야 되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캐나다 SMR, 원전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SMR과 풍력이라는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급 정도 되는 재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A급을 넘어서 S급 재료로 분류한 이유는 실제로 그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테마주를 넘어서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A급 재료를 넘어서 S급 재료를 분류하는 것이 맞고 그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일파가 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립니다. 그리고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파동 구간에서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 SMR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파동이 길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로 돈이 흘러가면서 살짝 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캔들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대로라면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전고점을 돌파한 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상승시킬 때의 거래대금과 유성형 캔들의 거래대금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왔으나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량을 던진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때 물량을 던진 주체는 밑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세력 물량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파동 이후에 횡보하고 나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종가부터 공격적인 비중 베팅을 하는 것보다 주가가 빠질 때 이평선 수렴 구간부터 물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보시면 약 1,500억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일자 상승파동 거래 대금 구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평균적으로 2,000억 이상 계속 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1차 상승파동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권에서 차익 물량을 던진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해도 자꾸 여기서 싸게 샀던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아직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다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눌릴 때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KNR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활용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재료들을 바탕으로 A급 재료인지 S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면 한국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국 최초가 S급 재료에 해당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활용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국내에서 유일하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봤을 때 알아야 될 것은 한국 최초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원전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A급이 아니라 S급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S급 재료에 맞는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급 재료는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타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 3파 이후에 눌림 구간으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 3파가 진행 중인 높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상승 3파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상승 5파가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동을 이용한 매매법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로 전업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